지금 여러분께서는 CP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김선균 국장이 진행하는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4일 코스피가 무려 3% 가까이 급등하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재명 대통령, 그 약속이 실현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코스피 5천 시대에 과연 가능한 것인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죠. 최유한 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이번 6.3 대통령 선거 이전에 국내 정치 이른바 국장에서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흔했어요. 삼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천 방언아 기도해라. 네. 세상 멍청한 짓이 국장이다. 최소한 미장, 미국 시장 얘기하는 거죠. 수백 배 객관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6.3 대선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흔하게 하던 이야기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코스피가 15% 넘게 올랐고 미국과 중국, 일본 포함 주요국 증시를 압도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지만 시장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왜냐? 객관적 수치가 제시돼도 그리고 대선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쏟아져도 일부 투자자들은 안 믿었어요. 거의 확신에 가까운 불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신에 가까운 불신. 이게 지금까지 국정을 지배하던 정서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막상 6.3 대선이 끝나고요.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것 아닌가 또 싶기도 합니다. 예, 대선이 끝나고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3년간 삐걱거리던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시에 발을 맞추면서 장기 성장 둔화에 대응한 산업 정책, 경제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상법 개정, 주주가치 재구간이 현실화되면 증시에 강력한 바람이 돌 것이다. 이런 기대도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 3일 대선 끝나고 첫 거래일인 4일 코스피가 3% 가까이 급등하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죠. 그러니까 4일 날은 종가가 2,770.84로 마감을 했어요. 이게 2,700선에서 마감한 게 지난해 8월 1일 이후 약 10개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취임 둘째 날인 5일에는 2,830, 그리고 12일 날 종가가 2,920, 2,900선을 찍었어요. 오늘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 사이에 또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그렇죠. 떨어지고 막 예.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좀 국내 상황이라기보다는 국외 상황 때문에 약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자, 언제까지 코스피가 우상향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증시 상승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증시를 밀어 올린 건 외국인과 기관,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첫날 1조 506억 원, 이튿날 9,350억 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이 이 코스피에서 1조 원 이상을 순매수한 것은 지난해 8월 16일 날 1조 2,054억 원 순매수, 이거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도 외국인의 복귀도 모두 하나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드디어 한국 증시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증시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새로운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 국내 국장이에요. 국내 증시가 과거에도 대선 직후에는 허니문 랠리가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유진투자증권에 따른 87년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9차례의 선거에서 코스피는 선거 한 달 뒤에 평균 4.7%, 1년 뒤에는 15.4% 상승했습니다. 첫 한 달은 기대감의 영역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첫 1년은 성과에 대한 시장의 응답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국장 상승을 곰곰이 살펴보면 정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가 뜨겁고도 두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약한 만큼 외국인 등 투자 심리도 보다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 리서치 센터들이 일제히 한국 증시의 시간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리고 한국 시장에 별로
친화적이지 않던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이게 이제 신속한 내각 구성, 확장적 재정 정책 기대하면서 코스피 전망치를 2,800에서 2,900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근데 2,900 터치했죠. 네. 조금 주춤하지만 예. 시장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장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으로 현행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해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 자금을 이탈을 막겠다. 상법 개정했지 않습니까? 내놨지 않습니까? 이거를 단순한 구호로 보지 않는 것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현재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여대 야소. 그러니까 실행력 있는 강력한 정부라는 점에 있고요. 또 이 강한 정부가 선택한 방향이 강력한 재정 지출 그리고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지난 4일 취임사에서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서 국가 막 밀어주겠다는 거죠. 네.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 뭐 이 정도 나오니까 시장이 반응할 만하죠. 네. 자, 그런데 우리 국내 증시가요.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좀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는 또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주식 투자할 때 뭐 어떤 지표 보고 하십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말씀하시는 게 주가 수익 비율, PER, 주가 순자산 비율, PBR, 자기 자본 이익률, ROE. 이게 기업 평가 지수 수치라고 하거든요. 지표 수치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지난 5월 초를 기준으로 한국거래소가 2024년 작년 결산 재무제표와 5월 2일 종가를 반영해서 이 투자 지표를 분석해 보니까 코스피 전체 상장사의 주가 수익 비율이 PER이 12.7배예요. 그런데 선진국 평균이 21.3배. 신흥국조차도 브라질 뭐 이런데 신흥국조차도 평균 15.2배예요. 모두 낮은 거예요. 그리고 주가 순자산 비율 역시 PBR 역시 코스피 200의 PBR이 0.8배, 선진국 3.5배입니다. 신흥국 1.8배예요. 평균보다 한참 밑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평가 현상이 실적이 좀 개선되면 좀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하냐라고 물어보면 지배구조 문제다. 낮은 자본 효율성이다. 외국인 투자 위축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다.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한테 물어보면 맨날 이야기합니다. 맨날 반복합니다. 지배구조 문제 뭐 외국인 투자가 위축됐다 뭐. 이게 한국 기업의 오너 중심적인 지배구조가 주주들의 시장 자본시장 진입을 막 가로막고 있다.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 때문이다. 자본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때문이다. 물어보면 맨날 이 얘기만 반복을 했어요. 예. 이 얘기만 반복하니까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까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 이게 뭐야 하고 다 떠나가는 것이죠. 네. 뭐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유를 아는데도 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들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이게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 따른 한국 증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가 수익 비율 PBR이나 PER이나 PBR 등 이게 가치를 평가하는 프로세스가 투명성이 부족한 중국보다 30% 이상 낮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어떻게 중국 공산당보다 안 좋냐, 투명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투자 성과 지표인 총 주주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TSR이라는 게. 네. 이게 회사의 자본 비용이자 주주의 요구 수익률은 10% 절반도 못 미칩니다. 4.9%밖에 안 돼요. 어떻게 믿습니까? 중국 공산당보다 못하는데. 그래서 이 고질적인 문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타결을 위해서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내놨어요. 근데 기대를 했는데 실망이 더 컸어요. 투자자들은 정부의 강제성에 빠지고 확장을 미흡하다면서 큰 실망감을 보였고, 이러니까 이제 기업 거버넌스 포럼 관계자가 이야기하기를 해외에서는 애당초 한국 정부의 기대감이 낮았다. 그동안 수차례 신뢰를 깨는 정부 정책의 결과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정부 정책이. 네. 이거 무지무지 창피한 겁니다. 예. 자, 뭐 이런 상황에서 개미 투자자로 익히 유명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좀 상황이 좀 바뀌었는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선거철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는 뭐 늘 대선 주자들의 핵심 공약이죠. 이게 옛날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코스피 5천 내고 걸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되지 않습니까? 하도 그러니까 코스피 5천 공약을 내걸면 못 이루는 것이 하도 잦으니까 투자자들이 냉소적입니다. 예, 이해돼요. 그 일본도 10년 전 밸류 운동으로 주시장이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근데 증권시장에서 지금 전문가들이 현재 기회가 왔다. 바로 일본의 그 밸류 운동으로 주시장이 업그레이드된 그 시기가 왔다. 장기적으로 보면 20년 만에 진짜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선진화된 주식시장,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공약 실현. 이 조건이 딱 통과가 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상법 개정을 내놓은 겁니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지난 11일 날 여의도 한국거래소 찾아서 상법 개정하겠다. 이상 내에 끝내겠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끝내겠다. 주가 조작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시키겠다. 부당이득 과징금 환수하겠다. 이런 방식을 밝혔죠. 예, 이런 취지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군요. 예. 자, 패널원님 끝으로 지금 주가지수 2,900을 찍는 이른바 허니문데이 이 정권교체와 관련한 일시적인 랠리가 아닐까라는 좀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좀 보면 좋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기대는 언제나 있었고 실망은 맨날 반복됐죠.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이 상법 개정에 뭐 소송 리스크 증가한다, 비용 부담한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다, 당연히 바꿔야 한다. 이 딱 한마디 하면서 속을 시원하게 했거든요. 이번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그러니까 과거에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대 야소 국면에 확보된 정책 실행력, 네. 두 번째는 신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기반의 유동성, 굉장히 메리트가 큽니다. 지금 2,900을 찍는 허니문은 일시적인 랠리가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사이클의 서막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정책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되는지는 시장이 기대하는데 만약 이거 못하면은 오히려 주가가 더 출렁거릴 것이다. 이유는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패널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회원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